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감리사업의 품질점검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 목차는 자가 품질점검 프로세스 기능 설명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가 품질점검 프로세스에서는 공급기업에서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품질점검하는 절차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업로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시 업로드해야 할 서류는 공급기업에서 작성하신 데이터 항목 정의서, 코드 정의서 그리고 진단 대상 데이터 파일이며 코드 정의서는 코드 값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만 업로드하고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목 정의서만 업로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진단 대상 데이터 파일의 정형 데이터 파일 확장자인 XLS, XLSX, CSV 파일은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제이슨인 반정형 파일 같은 경우는 정형 데이터로 변환한 후 업로드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품질지표와 점검규칙 간 매핑입니다. 공급기업의 진단규칙과 K데이터 품질지표가 자동 매핑되어 진단이 실시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도메인 규칙 중 날짜인 경우는 범위 유효성과 매핑되며 업무 규칙은 작성하신 SQL문에 따라서 연관된 지표와 매핑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목록 유효성, 범위 유효성, 형식 유효성 지표만 자동으로 매핑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표는 직접 수동으로 매핑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품질 점검 실행은 도메인 규칙 진단, 업무 규칙 진단, 세부 매핑 지표 기준으로 진단하여 최종 품질 점검 결과 보고서를 PMS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품질 점검 도구의 기능 설명으로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 설명 절차에 대해 교육 드리기 전에 메뉴 구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도구 사이트를 접속한 첫 화면은 좌측 상단의 사용자 정보와 점검할 협약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박스와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되는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박스에서 해당 정보를 선택한 후 진단도구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3번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작성한 후 로그인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진단도구 화면은 로그인 후 확인되는 메인 페이지 화면입니다. 번호로 표시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위치는 진단도구 사용 메뉴바이며 맨 왼쪽에 있는 구조정보 등록 및 확인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정보 등록 및 확인 기능은 공급기업이 작성한 정의서를 업로드하여 데이터 상품의 구조를 확인하는 메뉴로 점검 수행 시 첫 번째 단계 메뉴입니다. 다음 데이터 파일 등록 및 조회는 품질 점검 대상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는 메뉴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파일링은 업로드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필요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지표 규칙 매핑은 추후 결과 보고서에 지표별 점검 결과가 도출되도록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다섯 번째 진단 실행은 품질 점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단을 실행하는 메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결과는 데이터 값, 업무 규칙 등의 오류 건수, 오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으로 2번 위치는 사용자 정보와 로그아웃에 대한 기능이며 3번 위치는 메뉴 내비게이터로 클릭한 페이지마다 메뉴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릴 내용은 품질 점검 진단도구 기능 설명과 이와 관련된 주의사항들입니다. 제일 처음 진행해야 하는 구조정보 등록 및 확인 메뉴에서는 항목 정의서와 코드 정의 파일 업로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번 위치 협약번호 항목에는 시스템 연계 페이지에서 선택했던 협약번호가 자동으로 고정되어 나타납니다. 정의서 파일 업로드 전에 점검할 협약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2번 정의서 구분 이름 항목은 PMS에 등록된 상품명 정보로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상품명을 다 작성하셨으면 공급기업에서 작성하신 데이터 항목 정의서와 코드 정의서 서류를 3번과 4번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불러옵니다. 만약 코드 정의서에 코드 값이 없는 경우는 데이터 항목 정의서만 파일 업로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5번 파일 업로드 중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경고창 내용을 참고하여 정의서를 수정한 후 재업로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파일 업로드가 다 완료되면 아래 6번 업로드 목록에 등록된 정의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번과 같이 목록에 나타난 정의서를 선택하면 우측에 해당 파일에 속하는 서식 정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 정의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상품명 또는 정의서 파일을 잘못 업로드하여 재등록해야 할 경우 삭제할 정의서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여 업로드 목록 하단에 있는 1번 선택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삭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로드된 정의서 목록 내역은 정의서 엑셀 시트 기준으로 반영되며 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영된 서식은 데이터 항목 정의서에 있는 데이터 항목 서식, 도메인 규칙 서식, 업무 규칙 서식 그리고 코드 정의서에 있는 코드 서식 시트입니다. 등록된 정의서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시 정의서를 재업로드할 필요 없이 이번에 위치한 정의서 탭 목록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해야 할 정의서를 클릭하여 작성 후 3번에 위치한 정의서 일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정의서 내려받기 버튼은 수정된 서식만 다운로드됩니다. 이 서식은 PMS에 제출할 정의서와 서식 구성이 달라 점검 완료 후 항목 정의서를 최종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각각의 탭별 정의서에 대한 기능 설명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탭 화면은 업로드한 데이터 항목 정의서 서식으로 데이터 타입, 길이, 기본키 여부 등 작성된 칸에서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데이터 타입 항목에서 문자형 데이터 타입 경우에는 숫자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어떠한 형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하신 후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화면은 도메인 규칙 정의서 서식으로 엑셀 시트에 있는 도메인 규칙들을 그대로 불러오며 새로운 도메인 규칙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A에 위치한 추가 버튼 기능을 사용합니다. 추가 목록이 생성되면 도메인 규칙 번호 DR-0058부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도메인 형식에서 정규식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모든 문자 포함 정규식은 도메인 규칙으로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추가한 규칙 중 삭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되는 항목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후 A 위치에 있는 선택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기존 상태로 되돌려야 할 경우 목록 초기화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화면은 업무규칙 정의서 서식으로 작성된 업무규칙이 있을 경우에만 내역이 나타나며 새로운 업무규칙을 추가해야 될 경우는 도메인 규칙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 초기화 기능 또한 동일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면은 코드 정의서 서식으로 코드 정의서에 작성된 코드 그룹명이 데이터 항목 정의서 서식에 있는 코드 그룹 값과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코드 정의서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는 탭 메뉴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데이터 파일 등록 및 조회 메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하고자 하는 협약번호 롤을 선택합니다. 다음 2번에 위치한 등록 구분 항목인 파일 업로드 종류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신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정 파일의 데이터 업로드는 아래 데이터 파일 업로드 목록 중 한 파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사용됩니다. 특정 데이터에 해당하는 파일이 커서 분할한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할 경우 파일명 -1, 파일명 -2와 같이 일련 번호를 지정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 파일의 데이터로 선택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단에 있는 파일 목록 파일명과 동일한 경우에만 자동으로 매핑되어 등록되기 때문에 업로드할 데이터 파일명은 반드시 정의서에 작성한 파일 영문명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등록할 데이터 파일은 3번 영역으로 끌어오거나 파일 탐색기에서 직접 파일을 선택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불러온 파일에 추가할 경우 기존 파일들은 유지되며 삭제가 필요할 때는 모두 제거 버튼을 사용합니다. 등록할 데이터 파일을 모두 첨부하였으면 4번 파일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파일 등록 팝업창이 나타나며 업로드 및 데이터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한 파일 목록들이 업로드되는 과정을 막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데이터 컬럼명과 항목 정의서 항목명이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업로드됩니다. 업로드 중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A 위치에 있는 오류 데이터 수와 동시에 오류 관련 내역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 오류 알림창에서 안내하는 문제를 해결한 후 데이터 파일을 재업로드 해주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상태값이 완료로 나타나며 우측 목록에서 항목과 실제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된 건수가 100만 건이 넘어가면 데이터 조회 목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데이터 파일 업로드를 다 완료하셨다면 1번에 위치한 상품명 설정을 등록합니다. 우선 A에 위치한 파일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상품명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품명, 상품번호 제공 방식을 작성하는 팝업창이 나타나며 최종 보고서에 등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히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작성할 내용은 PMS 또는 상품 내역서에 있는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상품 정보를 등록했으면 데이터 파일 목록에 자동 생성된 상품명과 상품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명 수정이 필요할 경우 등록한 방법과
동일한 과정으로 해당 파일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상품명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 변경 후 저장하면 됩니다. 삭제해야 할 경우는 관련 항목 체크박스를 선택 후 3번 상품명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 프로파일링 메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프로파일링은 품질 진단하기 전 데이터 유형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으로 점검 수행에 있어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점검하고자 하는 협약번호 로우를 선택합니다. 다음 파일 목록에 나타난 파일명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3번에 위치한 분석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파일링이 완료되면 우측 목록에 분석한 테이블의 항목과 각 항목별 전체 건수, 널 건수, 데이터 패턴 분포 및 분석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데이터 파일을 이전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는 프로파일링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파일에 체크박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다음 5번 차트는 항목 목록을 클릭했을 때 선택 항목이 문자열인 경우에만 분포율 정보가 나타나며 6번의 표는 값별, 패턴별 비율에 대한 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된 결과는 최대 100건까지만 조회됩니다. 다음은 지표 규칙 매핑 메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표 규칙 매핑은 K데이터의 품질 지표와 데이터 항목 정의서에서 설정한 도메인 규칙, 업무 규칙을 연결하여 해당 지표별로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점검 기능으로 진단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 매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품질 지표 중 범위 유효성, 목록 유효성, 형식 유효성에 해당하는 도메인 규칙은 자동 매핑되며 그 외의 지표는 수동으로 직접 매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칙에 대한 추가 매핑이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이 진행합니다. 해당 지표 항목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3번에 위치한 관련 도메인 규칙 종류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4번에 위치한 지표 규칙 매핑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이때 각 규칙은 하나의 지표만 매핑되며 지표 규칙을 매핑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칙의 지표가 매핑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스템 규칙은 항목 정의서의 널 여부가 n으로 되어 있을 경우와 코드 그룹 값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자동 매핑되는 기능 항목으로 완전성과 목록 유효성을 점검합니다. 해당 지표에 대한 정의는 제출 서류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 실행 메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단 실행은 품질 점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단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협약번호 로우를 선택한 후 데이터 파일 목록에서 점검할 파일명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다음 2번에 위치한 진단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실행 여부 팝업 창이 나타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태 항목에서 각각 업로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단 실행 중에는 현재 페이지에서 벗어나도 진단 실행이 유지됩니다. 또한 재진단 실행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진단 실행했던 결과는 삭제됩니다. 진단 실행 상태가 완료로 변경되면 3번과 같이 우측 목록에 규칙별 진단 결과 오류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p. 최종 단계인 진단 결과 메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단 결과 메뉴는 이전 단계인 진단 실행 결과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하는 목록입니다. 점검 결과를 확인할 협약번호 로우를 클릭하면 우측에 규칙별 오류 내역과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번에 위치한 파일 목록 중 해당 파일명 로우를 클릭하면 선택한 파일명에서 발생한 오류 결과를 금액, 날짜, 번호 등과 같이 규칙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오류 내용은 3번에 위치한 진단 오류 내역에서 오류율 높은 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진단 오류 내역에서 오류가 발생한 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류로 추정되는 데이터 값을 4번 세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오류로 추정된 실제 데이터 값과 그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 데이터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오류 제외 버튼을 활용하여 제외시키거나 진단 규칙을 변경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점검 절차를 완료하였으면 5번에 위치한 진단 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PMS 사이트로 결과 내역을 전달합니다. 다음은 오류 추정 데이터 중 정상적으로 추출되지 않은 경우에 재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오류율이 나온 경우 해당 항목의 진단 규칙 번호를 변경하여 재진단을 진행합니다. 진단 오류 내역에서 규칙 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항목 정의서에 작성한 도메인 규칙 내에서만 변경 가능하며 시스템 점검에 해당되는 규칙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재설정한 규칙은 자동으로 점검이 실행됩니다. 다음은 오류가 아닌 데이터가 오류로 추출된 경우 제외시키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오류 데이터 목록에서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데이터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1번에 위치한 오류 제외 버튼을 사용합니다. 제외 사유는 최종 결과 보고서에 출력되기 때문에 근거에 맞는 제외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오류 제외라고 판단되는 예시는 특수 문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영어 외 외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논문 내용 및 특허 내용과 같은 데이터 길이가 2000자 넘어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류 제외 기능을 활용할 시 사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어야 하며 오류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 진단 취소는 적발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 진단 결과 보고서 서식에 대한 설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점검 결과서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 내 수정이 불가합니다. 품질 점검 결과의 종합 품질 점검 결과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들은 협약번호, 상품명, 상품번호, 제공 방식 등 상품 및 데이터에 관련된 기본 정보가 작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들은 지표별 매핑한 도메인 규칙의 전체 건수, 오류 건수, 오류율 등을 보여줍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은 품질 점검 종합 결과로 전체 오류율과 정합성률에 대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 2, 3번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글입니다. 다음은 상세 품질 점검 결과서 시트로 각각의 데이터 파일별로 품질 점검 결과를 항목 단위로 확인 가능하며 2-1, 2-2와 같이 데이터 파일 개수만큼 엑셀 시트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전 종합 결과서는 전체 오류율로 확인되었다면 현 시트는 해당 데이터 파일의 오류율과 정합성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하면서 진단 취소나 오류 제외를 적용한 경우 오류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서를 검토하여 제외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재진단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트인 상세 오류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 오류 내역 시트에는 각각의 데이터 파일별로 오류 데이터 값과 세부 지표에 대한 오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치한 지표별 상세 오류 내역은 오류로 추정된 데이터 및 개수, 해당 데이터에 적용된 규칙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기업 자가진단 도구 안내 교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